네, 반갑습니다. 3장 외부성. 자, 3번 코드 정리부터 이어서 다시 볼게요. 자, 1번 공유 자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목초지와 같이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은 없는 지하를 말합니다. 즉 초원, 바다의 물고기, 혼잡한 무료도로 등은 공유 자원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한정적인 거예요. 공유 자원의 비극은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부정적 외부 효과와 유사합니다. 목초지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소비 활동으로 인해서 타인의 소비 활동이 방해되니까요. 공유 자원의 한계 비용은 0은 아닙니다. 한계 비용이 0인 것은 자유자를 말해요. 공유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이는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데서 얻는 사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즉 PMB 빼기 EMC는 SMB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2번 공유지의 비교에 관해서 볼게요.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요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고요. 연근해의 어적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입니다.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되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3번 코드 정리에 관해서 볼게요.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협상에 용이하기 위해서죠. 그 협상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니까요. 외부성을 내부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코드 정리는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협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재산권 혹은 소유권의 설정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고요. 공평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소유권을 설정하면 자발적 거래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해결된다는 정리가 코드 정리입니다. 외부성이 있는 제어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대책에 해당하고요. 코드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재산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관없는 거지 재산권은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코드 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코드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외부 불경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코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자, 코드 정리의 핵심은 이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이죠. 협상 조건은 가급적 이해 당사자의 수가 적을수록 좋고요. 협상 비용이 가급적 적게 들어야 되고요.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측정될수록 좋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협상의 조건을 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외부 불경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죠. 여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코드 정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저는 외웠어요. 그냥 외부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 방안입니까? 아니죠. 효율성은 고려하지만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죠. 뭐가요? 코드 정리가요. 코드 정리는 외부성 관련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 비용이 작을 때 적용이 용이하고요. 그럼 코드 정리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강상류에는 제지공장이 있고요. 하류에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종이 생산 1톤당 3,000원의 수익이 있고요. 양식장은 종이 생산 1톤당 4,000원의 피해를 봅니다. 만약 정수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생산량 1톤당 2,500원의 정수 비용이 든다면 제지공장은 가해자고 양식장은 피해자인 상태이죠. 그럼 제지공장은 생산량을 줄여준다는 대가로 톤당 4,000원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죠. 지금 양식장은 4,000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양식장은 제지공장에 정수장치를 설치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있겠죠. 훨씬 적은 정수 비용이 들게 되니까 피해보다. 제지공장이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해서 생산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최적의 생산량을 찾아야겠죠. 두 사람 간의 협상 비용이 과다하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여기서의 시장 실패는 과대 공급되거나 과소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 목초지 사용 볼게요. 자, 문제로는 공용 목초지의 사용으로 마을 주민 개개인이 얻는 편익이 20Q-Q제곱 나와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때와 목초지 사용량에 따라서 10Q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때 사용량은 각각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무료로 사용한다면 편익이 0이 될 때까지 이용하겠죠. 자, 그럼 한 개 편익 계산하기 위해서 이 편익에 Q로 미분해 줍니다. 그럼 20-2Q 나오죠. 그럼 20-2Q는 이 0이 될 때까지 이용하니까 0으로 잡고요. 그럼 Q는 10이 됩니다. 요금을 지불한다면 20-2Q가 10이 되겠죠? 자, 그럼 Q는 5가 됩니다. 코드 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협상의 재비용, 즉 당사자들의 참여 비용과 협상에 필요한 통역 변호사 비용 등이 높겠죠.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요. 협상 시 손해를 보는 측은 피해 액수를 가급적 과다 보고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협상 시 이익을 보는 측에서는 편익 액수를 가급적 과소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겠죠. 그럼 4번 오염 배출권 제도 같이 볼게요.
배출권 거래 제도는요,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요. 공해를 줄이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드는 각 기업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즉 1번 기업의 한계 비용과 2번 기업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균형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암기사항 돼 있는데 솔직히 암기할 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당연하니까. 배출권의 총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을 각 기업이 어떻게 할당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이 배출권 거래 제도는요.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서로 교환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누구한테 얼마를 할당하느냐에 관계없이 효율적 배분은 달성되는데 공평하진 않겠죠. 당연히. 환경오염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환경오염 감축 효과는 발생해요. 자, 톤당 공해세 계산하는 문제 있습니다. 강상류에서 각과 을은 두 기업이 동일한 공해물질을 각각 1000톤과 800톤을 배출하고 있어요. 정부는 공해세를 부과해서 배출 총량을 1200톤까지 600톤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 총량은 1800톤이니까 그렇죠? 공해물질의 감축량을 Q톤이라고 하면은 갑의 공해물질 감축에 소요되는 이 한계 비용은 0.2Q, 을의 한계 비용은 0.1Q예요.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해야 되는 공해세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우리 조건은 MC1이 MC2랑 일치할 때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조세 부과를 하면요. 이 세금도 MC1과 MC2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고자 하는 총톤이 600톤이니까 Q1 더하기 Q2는 600이겠죠. 자, 그래서 0.2Q 값은 0.1Q 을이고요. 이건 곧 공해 세액이 되겠죠. 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이렇게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1대2의 비율로 저감해야 되고요. 따라서 값은 200톤, 을은 400톤이 되겠네요. 1대1의 비율 총 600톤이니까. 자, 세금 구해보면 을 400톤을 0.1에다가 대입하면 40 나오죠? 즉 공해세는 40이 되겠습니다. 자, 오염물질 감축량 계산하는 거 볼까요? 총 오염 저감 비용 기업 A랑 기업 B 비용 나와 있고요. 이거 MC로 바꿔줘야겠죠.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60만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럼 QA 더하기 QB는 60이 되겠죠? 총 오염 저감 비용을 최소화시킨 A와 B의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MCA 하면은 4Z에 나오고요. MCB 하면 6ZB 나옵니다. 4Z는 6ZB고요. 그럼 6대4의 비율입니다. 즉 3대2의 비율로 감축한다는 거죠. 그럼 ZA 더하기 ZB는 60이니까 A기업에는 36, B기업에는 26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4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 정책에 관해서 물었어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한계 비용 격차가 클수록 효과적입니다. 클수록 거래가 활발하겠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거래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직접 규제 정책에 비해서 효율적입니다. 직접 규제는 항상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구조세 또는 오염 배출 거래 제도는 좀 더 효율적이고요.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과다 할당에 따라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규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오염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요. 최종 배분 상태에는 최적이 됩니다. 그리고 배출 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겠죠. 피구세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자, 6번 오염 배출권의 자유로운 매매 볼게요. 자, 공장 ABC가 있는데요. 초기 오염 정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오염을 낮추는 데 드는 MC 비용 나와 있습니다. 자, 3개의 공장이 있다면 그중 중간의 비용이 오염 배출권의 가격이 됩니다. 2만원, 만원, 15,000원 있으면 이 15,000원이 오염 배출권의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A기업은 거래할 필요가 없겠죠? B기업은 구매하려고 할 거고요. C기업은 판매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5번 외부성 종합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부의 외부 효과를, 즉 공해를 내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어요. 재산권을 공해 유발업체에게 주는 방법 코드 정리죠. 재산권을 확립하여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코드 정리입니다. 환경당국이 오염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공해 제거 장치나 설비를 내부 생산 과정의 하나로 설치하는 방법. 자, 공해를 내부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정부가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업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피구세 되겠고요. 공해 유발 주체에게 외부 효과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법. 이것도 피구세랑 같은 말입니다.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업체에게 생산량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방법은 그럼 어떨까요? 생산량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은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통제는 EMC를 기업 내부에 비용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를 내부한다는 것은 이 EMC를 생산 비용화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직접 통제하는 것은 외부 효과를 내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해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 저감된 공해 단위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겠죠. 단기적으로 배출 단위당 같은 금액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공해 저감 효과는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요.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허용된 배출량까지 공해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공해 유발자들의 한계 비용의 차이가 커야 됩니다. 피구세는 교란을 일으키는 교정세고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중립세가 아닙니다. 피구세는 교정세예요. 독점기업에게 외부 효과를 당해 기업의 한계 비용으로 내부화하도록 하는 경우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 항상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예외적으로 독점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외부성에 관해서 볼게요.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코드 정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공공재적 외부성은 사적재적 외부성에 비해서 당사자 간 직접적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공재는 사적재에 비해서 이해 당사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금전적 외부성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외부성은 효율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오로지 소득 분배에만 연관이 있습니다. 뭐가요? 금전적 외부성이요. 긍정적 아니고 금전적. 오염 배출 허가서 제도를 통해서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는 방법은 점차 시장 경쟁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규 기업이 오염 배출권을 취득하기 어려워질수록 시장 경쟁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성에는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거래 비용이 매우 작고 소유권이 확립될 경우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겠죠. 코드 정리 얘기하는 거예요. 피구세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 수준에서의 한계 피해와 일치하게 됩니다.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할 때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한 수준에서 달성되고요. 오염의 효율적 억제에 관해서 볼게요. 오염의 최적 수준은 오염 감축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 오염의 사회적 한계 피해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겠죠. 오염은 기업 간 오염 감출 비용을 고려해서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산권 설정과 거래를 통해 오염의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고요. 오염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을 억제할 요인을 주겠죠. 그럼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오염 배출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반영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외부성의 해결이 가능하겠죠. 일정량의 오염 물질을 배출을 허가하고요. 이 허가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성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부과로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고요. 보조금 지급 또는 보상을 통해서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겠죠.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규제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공해 유발 기업의 한계 비용과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과를 통해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겠죠. 평균 비용 아닙니다. 이거 한계 비용과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예요. 공해 유발 기업의. 정부 정책 수단 볼까요? A기업 비용함수 나와 있고요. B기업 비용함수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지금 X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비용함수에서의 플러스 X면 부정적 외부 효과죠. 자, A기업에게 피구세 부과하면 되겠죠. 정부가 직접 규제가 가능합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기업한테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B기업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3장 외부성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